장소를 제거하는 건 물론이고 그 과정 중에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경비를 쏟았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약물 문제도 단순한 어떤 비리 문제가 아닌 이것은 조직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죄를 온당하게 법으로 처리하려면 책임자를 비롯한 주동자 전원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스티스 채널의 미스터 정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유명한 버니썬 사건을 다뤄보자 합니다. 버니썬 사건, 지금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특히 이 버니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승리죠. 승리, 빅뱅의 멤버이고 또한 성공한 사업가. 세간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막상 알고 보니 이건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이따 얘기하고 지금 사태를 보기 때 사실 전입가격입니다. 사태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폭력 사건, 시비로 시작된 걸로 생각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보니 이것이 전입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는 배경은 강남의 한 모 나이트클럽, 버니썬이라고 이름 붙여진 호텔 지하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시비였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 살펴보니 단순한 것이 아닌 게 보통 시비하면은 술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 손님과 손님과의 시비를 거기 현재 있는 가드들, 경비들이 말리면서 거기서 이제 경찰도 부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합의도 보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손님이 어떤 술에 이제 취해가지고 심신이 미약한 여자를 보호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 손님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그 술집 주인인 거예요. 그 술집 주인이 어떤 여자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거기에 있던 남자 손님이 가로막으면서 시비가 붙었고 바로 즉시 거기에 있던 경비들을 동원해서 구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건이에요. 남자 손님의 신고로. 근데 그 다음 상황은 더 황당해진 게 오자마자 이제 좀 예의가 오가더니 바로 그 남자 손님에게 구타를 가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구타를 가하고 차에 태우고도 또 구타를 가하고 심지어 파출소를 가서 거기도 또 구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바로 그 이후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발을 시작했는데 이 조사가 들어가면서 의미심장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일대 경찰들이 바로 그 나이트클럽에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서 현재 그 지구대는 일제 압수수색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언도 나오냐, 뭔가 엄청난 특혜가 지금 그 클럽 내에 이루어졌다. 클럽을 운영하면서 특혜가 주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술집으로 등록이 돼야 될 정확히 말하면 유흥업소죠. 유흥업소로 등록돼야 될 가게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사실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심각한 사건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뽕입니다. 물뽕은 무엇입니까? 잠깐 알아본다면 네이버 지식백과 GHB를 일명 물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복용 시 음료수 등의 액체에 타서 마신다는 이유로 붙은 이름이다. 여기서 뽕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속어인 히로뽕에서 나왔다. 즉 물에 타서 먹는 히로뽕이라는 뜻이다. GHB를 물에 몇 방울 타서 마시면 10에서 1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듯한 상태가 되면서 몸이 이완된다. 또한 알코올에 타서 먹으면 그 효과는 더욱 상승한다. GHB의 이와 같은 효과 때문에 주로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어 레이디 킬러 혹은 데이트 강한 약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다 복용 시에는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GHB는 2001년에 열린 제44차 UN 마약위원회에서 향정 마약류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이 물뽕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워낙 마약 청정국이라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물뽕이 미치는 전 세계적인, 단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물론 이것은 확실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이 물뽕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술자리에 갖는 예절이나 어떤 에티켓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시는 잔은 자기 손에서 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경우는 탁자에 내려놓고 다른 뭐 화장실 간다든지 다른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손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라서 아예 평소에는 뭔가를 덮어놓고 꼭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범죄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이미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외국의 사정을 모르고 사실 이런 물뽕을 위한 범죄에 희생되는 것 많습니다. 근데 물뽕에는 재미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왜 부를까요? 보통 언론이나 국가에서는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그런데 이것만큼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간이라는 말을 지금 사회에서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강간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폭력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미 약을 먹는 순간 몇 분 안에 그 대상 아까 말했지만 정확히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대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폭력을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 폭력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시간도 6시간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물뽕을 먹고 기절하는 시간이 대략 5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고 적발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존에 지금 이것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증거가 안 나는 그걸 믿고 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정황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으니 더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약물이 버닝썬 내부에서 사용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몇몇에 의해서 이 약물을 들고 와서 사용한 수준이 아니라 바로 버닝썬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에 의해서 공급되어져 왔고 단순히 그 공급만 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범행을 당한 여자들에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심지어 경비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그 과정 중에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경비를 쏘줬다는 증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약물 문제도 단순한 어떤 비리 문제가 아닌 이것은 조직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죄를 온당하게 법으로 처리하려면 책임자를 비롯한 주동자 전면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관계자는 전부 다 종신을 비롯한 중범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 약물은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앞서 말한 대로 이 약물을 제공했던 자체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마약을 공급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약 판매상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조직범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조직범죄가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그 강남 클럽 등지에서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무관심이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좋죠.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범죄를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는 역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말 역사를 논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일 수 있을까요? 현재 이 문제의 향방은 크게 두 가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리를 더 캐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현 정권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심각한 질문이 번져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까지 지난 세기 우리는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심각한 조직범죄를 눈감아 왔습니다. 정작 처벌받아야 될 수많은 피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레미들만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비일비재 왔습니다. 지금 세워진 그 정권은 그런 것을 타파하고자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로 적폐를 청산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동자는 마땅히 처형해야 될 것이며 핵심 가담자들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강과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의 의미는 상실되고 정통성마저 의심받을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핵심 가담자들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슨 자격으로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의 명분은 현 검찰이 많이 부패했고 또한 독선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면 경찰은 오히려 그 도덕성에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이 사건을 과거처럼 묻어버린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명분은 사라지고 경찰은 영원히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사건이 그동안 일어날 때마다 눈물을 감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역사의 반복은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건이 그냥 묻어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돌발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무쇠 말하는 나쁜 꼼수죠. 하지만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 군대의 군법은 엄합니다. 사형 선고가 비교적 편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승리가 영원히 군대에서 못 나오는 걸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사실입니다. 처음 군대를 간다고 해서 의경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것은 고양이의 생산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이었습니다.